안녕하십니까. 홍보강사 담당관 정하연입니다. 지금부터 민선국이 동해시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핵심 내용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한 달여간 시정을 들여다본 결과 동해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지 시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에 현수막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발전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만 앞세우지 않고 우려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도 않겠다는 것이 동해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이정학 시장께서 구상한 민선국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정학 동해시장님의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해시장 이정학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 이후 오늘까지 승갑쁘게 달려왔습니다. 취임 첫날 묵호항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렸고, 이후 시정의 주요 현안과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취임 한 달을 앞둔 지금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민선 9기의 방향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9기 4년을 동해시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멘트와 석회석을 비롯한 전통 산업과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땀과 산업 현장의 노력이 오늘의 동해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만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동해시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동해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동해항과 북곡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 동해선 철도와 KTX 고속화를 통한 새로운 교통망, 그리고 무릉별 유천지와 묵호, 망상, 추암 등 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입니다. 이 기회를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산업과 항만, 철도와 관광을 하나의 경제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동해시 경제 대전환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째, AI를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동해시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국이 첫 결제로 AI 데이터 센터 지원 체계 구축을 선택한 것도 이 사업을 단순한 기업 투자 하나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만 들어온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도 지역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지역 경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9기의 목표는 데이터 센터 유치 그 이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AI 산업 생태계로 확장해야 합니다. 전력과 통신, 장비와 유지관리, 에너지, 연구와 교육 등 관련 산업이 동해시에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과 인하가 등 당면 과제도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동해시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동해시 경제를 바꾸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바다를 동해시의 새로운 경제 영토로 만들겠습니다. 동해시라는 도시의 가장 큰 자산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다에서 경제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동해안과 묵황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산업과 물류, 관광을 연결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동해시의 경제 관문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를 둘러싼 국제 물류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는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사업도 아니고 동해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는 도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한 곳을 보고 떠나는 관광에서 하루를 머무는 관광으로 관광지만 소비하는 관광에서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업소, 골목 상권까지 함께 살아가는 관광으로 바꾸겠습니다. 산과 바다를 연결하고 낮과 밤을 연결하고 관광지와 상권을 연결하겠습니다. 민선국의 관광정책은 방문객 수보다 체류 시간과 지역 소비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성장의 결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대전환의 최종 목적은 거대한 건물도 기업 숫자도 예상 규모도 아닙니다. 시민의 삶입니다. 기업이 들어왔는데 시민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늘었는데 골목 상권이 매출이 늘지 않았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시 예산이 커졌는데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또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국의가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무엇이 들어왔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동해시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성과의 성과를 의료와 복지, 교육과 문화, 교통과 생활 환경으로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 말씀드린 이유도 같습니다. 1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동해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재정 역량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약속드린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 경제성장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사람이 들어오고 청년이 정착하려면 의료와 교육, 주거와 문화가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산업정책과 정주정책을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경제 대전환을 위해 행정부터 바꾸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뛰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하면 기업을 찾아가고 국비가 필요하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가겠습니다. 부서가 달라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AI와 산업, 항만과 관광, 철도와 도시계획처럼 여러 부서가 얽힌 현안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취임 후 업무 보고 방식도 보고서 중심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함께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열개동 시민소통 간담회와 시민소통함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정 안으로 더 깊숙이 가져오겠습니다.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정책의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설명하는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민선 9기 초반에 세 가지를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대전환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민선 9기 초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과 지역경제 연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력과 홍수, 기반과 시설과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AI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기업 참여, 인재 양성 등 산업 생태계 확장 방안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동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해양경제 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북극 항로와 항마물류, 배후산업단지, 철도와 미래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고 국가 항만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경제 대전환의 성과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투자와 관광, 대형 사업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해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산업과 도시 토대 위에 새로운 성장 영역을 더하지 못한다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동해시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동해시에는 바다가 있고 항만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능성을 연결하면 동해시의 새로운 경제가 됩니다. 민선9기는 이 연결을 만들겠습니다. AI로 산업을 바꾸겠습니다. 바다로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철도로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겠습니다. 관광의 성장을 지역 소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장의 결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창한 구호보다 결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동해시 경제가 달라졌네,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 동해시에서 살아갈 희망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산업은 바꾸고 경제는 키우고 성장한 시민에게 민성국이 동해시 경제 대전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성국이 시정 운영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사에서 참석해 주신 만큼 가급적 많은 기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 분당 한 가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다른 기자님의 질문을 먼저 받은 후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은 민성국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드리는 자리인 만큼 가급적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수치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자회견 종료 후에 관련 부서를 통해 정확하게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원 편의입니다. 시장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처 지원 요구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유출에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동해시가 큰 비전을 지금 맡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연계 사업을 통해서 동해시가 큰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기업들과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연계 그 어떤 산출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안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동해시에 어떤 이득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이득은 뭐고, 여러 세제 문제라든가 지역인재 그 창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가장 그 핵심 상황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시가 어떤 것을 원하고 또 어떤 것을 가야 될지를 관광, 교육, 기업 그 GPU를 통한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사인이 딱 되고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공개 안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까 기업에서 그 기업 인재 그 직원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1.2 기가 정도에 대해서는 한 300명에서 500명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하청업체들이라든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인원은 사실 한 1,5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그 쌍용 기업이 있듯이 쌍용에도 정식 직원은 한 350명에서 4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하청업체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인재 양성들은 지금 우리가 대학들하고 또 도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계약학과라든가 계약대학이라든가 야간대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하고 면밀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이재로 전 어제 이제 강원도 제2청사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원래 그 부평 제1관 산업단지가 수소 저장소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부지로 지정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GS가 그쪽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부지 면적이 좀 이제 다른 걸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 수소 관련된 산업도 강원도에서 미래 산업으로 가장 육성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동해시는 이제 그 산업도 키우고 또 AI 산업 두 가지를 같이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좀 부지가 겹쳤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어떻게 좀 방향성을 좀 갖고 가시는지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글로벌 시스템에서 문제였고 뭐였는가, 화력 발전소 전기가 과연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은 조금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전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를 통한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앞으로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참 수소를 이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그 집중을 해왔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동해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240억, 강원도가 240억, 국가도 한 480억. 그래서 한 우리 동해시만 해도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수소단지 역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확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소 발전을 통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지금 수소와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현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소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해신호소는 굉장히 좋은 계획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앞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동해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 동해시를 찾아서 새로운 기업 시스템을 크로스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CBS. 네, CBS 전영래 기자입니다. 시장께서도 응급으로 30분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 만들어 가실지. 네, 제가 그것을 처음 생각했던 것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을 한번 뵀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조금 이렇게 자문을 들었었는데요. 지금 우리 동해시는 큰 중급 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동해병원과 우리 동인병원이 있는데 지금 동해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렇게 응급실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응급실이 동인병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동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12,000명 정도 1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다시 또 응급센터로 가다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100분 정도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이렇게 불행을 끼치는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정이 계속 고민만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진짜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 응급 시스템을 꼭 임기 개간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가장 그 시스템인데 사실 119나 또 우리 여기 관계자들하고 지금 심도 있게 지금 토의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의사 확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 확보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법적인 문제를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여기 가까운 일함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군에 근무하시는 군의관 분들이 6분이 계십니다. 6분이 계시는데 전문의 3분, 일반인 3분, 6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사단 여단 같은 경우도 군의관이 4분 정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함대와 국방부와 정부의 어떤 그게만 허락이 된다면 그분들이 즉시 이 지역에 투입이 돼서 우리 지역 의료와 같이 연결을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좀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응급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 응급센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지금 건의해야 한 상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들이 오게 되면 하나하나 제가 그 응급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남부권에는 특히 야간 어린이 진료소 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애들이 아프면 강릉, 원주, 심지어는 서울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걸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을 들고 우리 도지사님과 또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군본부와 국방부와 또 그에 관계되는 관련자 분들을 만나 뵙고 설득해볼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훈 씨. 박수영 기자, 금방 그 이란대 그 의료 체계 그 협력 체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외에 동해시 올해가 동해시 개청 36주년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국이 31년 만에 취임행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란대가 사실상 동해시에 기여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방 지금 시장님께서 그 의료 협력 체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 동해시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만으로 중간 정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인구가 소멸되면은 그 정부 정책 지원금도 그만큼 또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란대가 지금 현재 그 주소가 동해시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안 되었으면 그 주소 이전 이런 문제 운동도 좀 정해서 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어떤가 싶어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1,000분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데드 크로스를 따지면 사망하시는 분과 태어나시는 우리 애들이 한테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50%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유출 인구 중에 30대, 20대, 30대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해시에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한중대가 없어지고 또 지금 우리 동해시의 경제적인 기반을 조금 받쳐왔던 동부메탈이 6월달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도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한 1,000분 정도가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인구수가 급격하게 지금 가속도로 붙어서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029년에 우리 동서발전이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발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스발전으로 가게 되면 70%가 우리 동해시 인구가 또 빠져나가는 그런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립도가 한 18% 정도였었는데 지금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해시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에 왔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과의 관계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해군에서 아직까지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인구가 한 2028년이면 조금 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인구가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군 인구가 육군과 해군을 통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길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질을 주거 환경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여서 동해시가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교육, 문화, 의료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해시에 살기가 너무 좋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해시가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해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ADD라고 그러죠. 국방과학연구소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원들 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승선 인원 50명에 연구원이 100명 정도가 저희들 그 배를 이용해서 방산 K방산 무인 드론이라든가 무인 잠수함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좀 처음 기초를 닦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K방산 크루스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에너지라는 게 뭐 우리 동해시가 새로운 어떤 글로벌 시대에 도입하는 이번 이 시점에 저희들도 좀 크게 생각해서 동해시가 강원도 대한민국 아닌 글로벌 시대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나중에라도 뭔가 우리 동해시의 새로운 어떤 부분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어저께 며칠 전에도 사실 우리 사령관 여러 군관계자들과 이렇게 협의를 좀 통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계시면서 우리 주소 이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동해시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MBC 손 먼저 드시겠습니다. MBC 김영호 기자입니다. 우선 출범을 앞두고 AI 센터를 유치하신 것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뭐 저희가 그동안 와보지 않은 엄청난 대규모의 AI 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밋빛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우리나라 이런 규모가 없다 보니까 해외 사례들이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소개되는 내용 보면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나 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음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라든가 전력 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열이 났을 때에 또 뭐 전자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스러워할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고 또 거기엔 TF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2.4기가까지가 왔을 때 저희들은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전력량은 한 2.5기가 맞죠? 2.7기가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2.4기가 더더라도 전력 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문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업 용수가 저희들이 16,000톤 정도가 지금 일일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6,000톤. 그렇죠? 6,000톤. 예, 6,000톤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10,000톤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2.4기가까지 가더라도 용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나 그걸 대비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가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또 우리 동해시 인구가 앞으로 망상 개발이라든가 한성 개발이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물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와 적극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물 공급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담수화 사업이라든가 뭐 지하수 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달방댐 물량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나하나 검토하고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까 우리가 동일보 기자님. 아까 우리가 지금 이건 데이터 센터가 다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동해시의 어떤 국가가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뭐 다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도민일보 기자님. 예. 강원 도민일보 김우영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장 현실적인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동해시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지명은 동해시라는 지명은 뭐 앞으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동해, 서해, 남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동해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겁니다. 집이 어디예요? 물으면 동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동해가 어디죠? 그러면 동해, 서해, 남해 이런 부분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은 강릉 옆에 살아요. 어디입니까? 강릉 옆에 동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참담한 그런 입장인데 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농담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조카가 서울에 사는데 어디 삽니까? 라고 사는 사람이 물었더니 강릉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했습니다. 넌 동해시 사람인데 왜 강릉 얘기를 하냐? 동해시는 동해는 모르고 강릉은 많이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묵호를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동해 이르면 동해 바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설문 이렇게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똑같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동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동해시로 수정을 해라.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새로운 동해시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라고 새로운 동해 시민과 함께 미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왜 시자를 자꾸 빼느냐.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동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부터 앞으로도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동해라고 써주시지 마시고 동해시라고 꼭 좀 써주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앞으로 동해시를 변화를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뭐 명칭 변경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앞으로 우리 기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동해시로 꼭 표현해 주시면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우리 동해시가 새로운 이미지로 전달될 것이고 이 기회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동해 묵호 이러지 말고 동해시 묵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혹시 그 데이터 센터가 그 동해에 지어지는데 그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혹시 나왔나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동해 뭐 데이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도 동해라는 그 지명을 동해시라는 지명을 같이 넣어서 하면 더 좀 각인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될 수 있으면 동해 안 하려고 합니다. 동해시라고 꼭 붙이고 싶습니다. 저것도 앞으로 동해시를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강원일보 조성원 기자입니다. 예. 기자님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공약 사항 중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동해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돈 예산을 1조 원을 만들겠다는 것보다도 꼭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라든가 이런 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예산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하면은 우리 동해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실 뭐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게으르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일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막상 여기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뭐 우리 기자님 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는 거 가정의 생활을 할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집에 살림을 하라 이러면은 자제분들한테 야 뭐
뭐 교통비도 아껴라, 밥값 아껴라, 뭐 아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제분들도 역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 아빠 왜 나한테 돈을 이렇게 안 줘?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옆 동네는 1조 원 시대를 열어서 오늘 건물 넘으니 1조 원을 넘어서 1,500억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6천억, 7천억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또 민간 투자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가 또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삶의 질도 높이고 좀 편안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100만 원 줬을 때 활동하는 거하고 3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도와드릴게요. 또 삼척과 뭐 가까운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가장 이렇게 좋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한번 챙겨 볼 것입니다. 경제가 있어야 문화도 있고 복지도 있고 의리도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예산이 말 그대로 너무 부족합니다. 예산 없이 우리 시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즘 올해는 그거 연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저 공무원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무너지면 우리 동해시 시민의 삶이 자체가 좀 어렵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들도 진짜 한 달에 1,500건씩 들어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참 지장이 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뭐 공무원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게끔 제가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 대신 시민들 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또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1조 원 시대 국비, 도비, 민간 투자, 기업 유치를 통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부터 한 7%, 8%만 상향을 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면 4년 동안 1조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립도가 18%에서 15% 떨어지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어떤 우리 또 집행부가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다행히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세수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 세수에 우리 동해시가 세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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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을 동해시의 용역을 맡긴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제가 공약상 네이비시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앞으로 군관계획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올해 무릉제부터 조금 차원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릉제도 우리 결정이 났죠. 네. 우리 군 의장대가 동해시에 와서 할 것이고 또 군악대도 또 군 본부 군악대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더 큰 축제를 우리 군과 같이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욕심입니다. 봄에는 진해에 그 벚꽃 축제가 군악 축제가 열립니다. 가을에는 우리 일함대와 묵고항과 우리 무릉별류천지와 무릉계가 단풍 군악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 관계자와 계속해서 한번 타진을 해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전국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민간 부분부터 하나하나 우리 군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북극 항로가 뚫리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8년 후가 될지 조금 멀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동해시가 틈새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산, 창원, 부산 이런 데서는 벌써부터 북극 항로에 대한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동해항행이 앞으로 국제항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동해항의 국제항을 살릴 것이고, 그에 따르는 앞으로 이게 안보 문제가 굉장히 그 북극 항로가 생기면서 안보 문제가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진 기지가 바로 우리 일함대가 돼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오고 또 인구도 군이 또 확충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해시로서는 가져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군이 지금 군 가족들과 한 8,000명에서 10,000명이 지금 거주를 동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을 겁니다. 그래서 K방산이라든가 또 군에 대한 어떤 증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해시 기초적인 인구에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우리 동해시 인구가 더 이상 빠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K방산 또 우리 북극 항로에 대한 안보 시스템에 대한 우리 동해시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2분 정도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 언론사당 한 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언론사에는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지금 출고 현재가 이제 2달 남짓 됐는데 소회를 한번 좀 밝혀주사 하는 게 뭐냐면 잠깐 앞전에는 의정 활동 8년을 하시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의정 활동할 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 지금 서 계시는데 2달 요새 예. 사실 처음에 당선된 이후로 정말 어제 그저께 일요일인가요? 오후에 처음 쉬어봤습니다. 서울, 춘천 진짜 많이 다녔고 요즘 주민분들께서도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AI 데이터 궁금한 사항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도 관련된 직원분들은 그것도 분석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인사드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 기자분들께도 인사드릴 시간도 없었고요. 그만큼 바쁘게 지난 한 달은 아직 안 됐지만 너무 바쁘게 지나온 날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동해시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또 우리 모든 분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시기와 때를 놓치면 절대 우리 동해시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집행부들이 정말 요즘 들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체조를 거치고 라벤더 축제를 거치고 지금 또 망상에 또 해수욕장 그 하랴 뭐 하랴 하여튼 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바쁜 한 달을 2달을 보낸 거 선거 끝나고 2달을 보낸 것 같아서 지금 뭐가 뭔지 사실 잘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주어진 일만 일단 똑바로 제대로 해보자는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100일 때 소회감 한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KBS 손을 드신 KBS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고급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군 군의관을 이제 지역 의료인으로 좀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군 부대 사령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해군 본부까지는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더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군의관 분들하고 우리 병원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가져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우선 병원과 우리 민과 군이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일인가 6일인가요? 우리 군의관들하고 민간병원 의사님하고 또 우리 시 보건소하고 같이 경로당의 의료 지원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일인가, 하여튼 제가 5일인가 6일인가, 그렇게 7일인가 7일입니까? 예, 7일 날 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군의관과 또 민과 우리 또 보건 우리 관이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쌓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나 또 사실 기업들 뭐 망상 문제라든가 기업들 문제라든가 한중 문제라든가 지금 산적해 있는 데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번 조금만 정리되면 그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아까도 군의관 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규제가 좀 풀어줘서 이렇게 어려운 이 환경에 있는 의료 시스템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그런 시스템에서 도와준다면 아마 좋은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다가 적극 건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자분들께서 이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고 정부에 적극 좀 건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 데이터 송정로 예. 송전 부분은 처음에 저기 1.2기가가 그 2029년도까지고 그 이후에 1.2기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적으로서는 속도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2028년이나 2029년까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송정로 부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송전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동해시로서는 뭐 아시다시피 저기 저 종합운동장에 가면 뒤에 가면 진짜 송전탑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이걸 엄청나게 지금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걱정이 처음에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우리 지금 한 1.5km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변전소가 2개가 있는데 부평 변전소가 있고 동해 변전소가 있어서 부평 변전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산단까지 오는 5.3km에 여기는 이제 154 이제 킬로볼트가 이제 400메가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동해 변전소에서는 지금 GS 동해전력까지 3, 4, 5kV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GS 동해전력 스위치 야드에서 거기서 막바로 이제 이산단까지 오는 1km 구간을 이제 공사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여유 전력이 2.3기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로 그 송전이 다 가능하다 이런 기존 시설로 다 가능하고 추가로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에 또 1.2기가가 더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2.4기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변전소 용량으로는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가의 용량은 충분히 하고 변전소에서 데이터 센터에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네. 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자료는 저희 홍보실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관련 부서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동해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